이번에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이렇게 국채금리가 많이 뛰고 있는데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채권금리가 뛰면서 이미 시장은 긴축을 강하게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8%를 넘어서면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넉 달 동안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기록이고 2023년 초에 잠깐 넘어섰던 5%의 벽을 다시 넘을 가능성도 월가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 매도, 즉 채권 금리의 급등을 불러일으킨 발단은 미국의 강한 경제 지표의 영향이 큽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미 노동부가 공개한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넘어선 25만 6천 건, 실업률도 4.1%로 낮아지면서 금리 동결이 길어지거나 인상할 가능성까지 월가에서는 수면 위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 지표뿐만 아니라 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상황들이 또 좋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서부 지역에서 큰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이 여전히 30% 정도밖에 진화하지 못한 상태죠.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서 미국 보험사들의 비용을 추가로 충당해야 되는 압박이 커지고 있고 보상비용 문제로 채권을 대량 매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이렇게 국채금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딱 일주일 뒤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과 관세 정책 그리고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우선 악재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의 금리 전망은 지난 주말을 기해서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디티아 부압의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강한 12월 고용보고서 이후 금리 인하 주기는 종료됐다라면서 당초 2번 인하를 예상하던 전망을 바꿔서 현상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앤드류 홀런허스트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금리 인하가 없거나 인상을 하더라도 말이 되는 이야기다라면서 긴축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TS 롬바르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건 단순히 금리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기간 프리미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인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징후로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의 수석 전략가도 주간 보고서에서 역사상 세 번째 채권 시장의 약세이자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채권 랠리를 끝내려면 경기 침체가 다가오거나 디폴트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아 부회장은 전 연준에서 재임하던 경험에 따라서 월가에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한데 이번 금리 상승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가파른 국채금리 상승 이후 연준 위원들이 우려를 표했고 결국 통화정책 이전에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2번 내린다라는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여전히 소수이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선물 시장을 바탕으로 전망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오는 3월까지 동결 확률이 과반을 넘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만 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상반기 동결 확률이 이제 25% 이상 두 자릿수로 불어나면서 시장의 심리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로 촉발된 채권금리 랠리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